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퀴로나주 변이 바이러스 효능 확인, 지수는 기술적 반등 성공.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반등했지만 외국인 여전히 매도. 두 번째, 조정 후 순환 주도주 바뀔 가능성은? 세 번째, 레퀴로나주 변이 바이러스 효능 입증.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수급이 서서히 개선.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반등 양상이 연출이 되면서 다우지수 1.29%, 나스닥은 0.72% 상승세를 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줄어들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반등 양상이 나왔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음봉으로서 아쉬운 모습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도 여기서는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을 잡기 위한 등락 과정, 즉 기간 조정의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상승, 코스닥 지수는 1.57%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의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측면이죠. 연 3일간 큰 폭으로 빠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등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곧바로 수직 상승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초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전일에 비해서 공매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 4,100억대의 매도 우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들은 4천억 정도의 매도다. 물론 전일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770억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맥락꾼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라기보다는 종목을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들의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의 외국계 자금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삼성 SDI, 삼성 바이오, 삼성 물산 등 삼성 그룹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포스코,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텔레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HMM, 현대차, 카카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KB금융, 하나금융 등 금융주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외국인들도 한쪽 방향으로 내지는 또 지수를 강하게 이런 측면보다는 여전히 앞으로 다음 주의 모습도 좀 등락을 거듭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끝에만 그냥 보시면 돼요. CPI하고 코어 CPI 둘 다 지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파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회색이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체적인 물가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은 가격의 변동폭이 큰,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라서 농작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가격의 변동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소비재 제품들을 제외한 물가를 판단하는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색 선보다는 파란색 선이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변동이 심한 제품들도 포함된 것이고, 회색은 가격 변동이 심한 제품들은 제외시킨 것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물가지수는 지금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보다는 실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2018년 즉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이죠. 좋았던 이 시점의 영업이익보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훨씬 높잖아요. 195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순이익 개념을 보시더라도 2017년보다 훨씬 높은 153조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당연히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실적 부분이 받쳐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따라서
대세 흐름상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는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 과정 속에서 이 기간 조정이 짧게 갈 것이냐 길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일자 영상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 과정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순환 상승의 주도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관련주 쪽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종목 맥락군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 쪽 맥락에서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약진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기간 조정의 과정 속에서 주도주 맥락이 변화가 나오는 것이죠. 바뀌는 상황이 나오면서 성장주 쪽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와주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시장 전체의 기간 조정도 의외로 짧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예상대로 나온 상황이고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의 성장이 돋보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액의 구성, 즉 제품 믹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플라이마가 크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레키로나주와 유플라이마의 역할 또 한 가지는 램시마 SC의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레키로나주에 대한 진행 과정들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투여로 상당히 양호한 효능이 입증이 된 상태이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이 자료는 셀트리온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원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부분들이 국내에 유입된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중화 능력을 확인했다. 이야기가 뭐냐면 약효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공 변이와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험한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변이가 발생했을 때 계속적으로 시험을 실시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험을 했고 이 결과를 보시면은 뉴욕 변이주와 나이지리아 변이주에서는 강한 중화 능력을 보였다. 효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슈도바이러스 시험 결과 인도 변이주에 대해서도 중화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입증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브라질 변이주하고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난 것이죠. 시험 결과가.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화 능력이 없다. 약효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브라질 변이하고 남아공 변이가 정부 측하고 시험했는데 시험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주 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 모두 우수한 중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것은 효과가 있다, 약효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변이 바이러스 부분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레키로나주는 유럽 쪽에서 렘데시비르, 릴리, 리제르는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 나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 6월 이후 내지는 7월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별로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여전히 이와 같은 변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의 효능이 입증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6월 말까지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플라이마 부분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밀러이기 때문에 이 유플라이마가 퍼스트 무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농도 쪽에서는 최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버비사의 휴미라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유럽 시장에서 고농도 휴미라 그리고 저농도 휴미라 플러스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농도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회사인 에버비사의 휴미라밖에 없습니다. 독점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들은 다 저농도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농도 시장 부분에서 이제 뛰어드는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주 체제에서 과연 셀트리온이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리지널 약인 이 고농도 휴미라보다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은 효능에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이 오리지널 약보다 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유플라이마의 특성은 뭐냐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즉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이 휴미라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현재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미 독일, 스페인 등 7개국 그리고 또 3분기에는 프랑스, 영국 등 7개국 4분기에는 이탈리아 등 3개국 이래서 유럽에 모두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중요한 부분을 셀트리온에 차지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올해는 레키로나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유플라이마가 셀트리온의 새로운 효자 역할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서 2% 이상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55억 매도가 아니고 매수죠. 55억 매수를 한 상황이고 양봉의 모습으로서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발 시점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후장 가서 안정적인 구도가 연출이 되면서 2% 상승. 외국인들은 오늘 2만 주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기관들도 3만 8천 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어제보다 줄어드는 상황이죠. 오늘은 16,000주 정도의 공매도가 나온 셀트리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16,000주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2만 주 매수 우위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창구별로 보더라도 오늘 매수 창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조금 많은 상황이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매도 한쪽은 보면 모건 스탠리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UBS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수 쪽도 모건 스탠리, CS,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는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롱숏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롱은 매수고 숏은 매도죠. 그래서 롱숏 전략인데 이것은 헤지 전략이 하나인데요.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이 바닥권에서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힘이 크게 지금은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극복을 해나가면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오늘 헬스케어는 200억의 매수 우위가 외국인들 쪽에서 나왔잖아요. 수량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7만 9천 주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기관 다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오늘 공매도를 보시더라도 3만 6천 주로서 어제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3%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강한 모습으로서 치고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창구별로 보게 되면은 UBS에서 7만 4천 주, JP 모간에서 4만 7천 주대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매도하는 쪽은 UBS 정도가 조금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매도가 3만 6천 주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17만 9천 주를 매수했다는 측면, 매수 힘이 강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2.48%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39억 매수, 3만 주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공매도 상황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 비중은 12% 정도가 됐지만 공매도 양으로 봤을 때는 18,000주 나오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30,000주 매수 우위였다. 기관들도 조금 사고 개인들이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에서 18,000주, UBS에서 6,700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매도하는 쪽은 또 JP모간에서 13,000주. 뭐 왜 이러냐 이렇게 되잖아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롱숏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UBS 쪽에서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젠 여기서 예상을 했던 대로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개선이 되는 시점이 나왔을 때 주가는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는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와 또 셀트리온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셀트리온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자료와 데이터들이 다 팩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제가 원본을 보여드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그런데 왜 못 가느냐 뭐 이런 상황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희망 회로를 그만 돌려라. 희망 고문 그만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희망 회로도 아니고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했던 자료들은 모두 다 팩트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단 주가의 움직임이 언제 움직이느냐 이것은 수급이 따라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